사회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었는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벌써 출범 2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성과와 비전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장 정기창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 옴부즈만위원회 굉장히 출범 당시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벌써 2년이나 됐다 그래서 예. 아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예,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가 출범한 지 벌써 2돌이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 위원회 옴부즈만과 직원 일동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시정의 신뢰를 증진한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예. 그러나 시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간 2년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미디어 비평으로 방송 활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옴부즈만이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시민 여러분은 옴부즈만이 뭐지? 아직도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 옴부즈만이라는 단어가 외래어로서 좀 생소할 뿐만 아니라 앞에 또 시민감사라는 단어까지 붙어서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어떤 일을 하는지 금방 떠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이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은 스웨덴에서 1809년경부터 처음으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장기간 시간과 또 경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법적인 구제 절차에 이해하지 않고 의회가 임명한 전문가, 즉 옴부즈만으로 하여금 간편하고도 신속한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하도록 하는 제도가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의 옴부즈만 기능 이외에 2가지 기능, 즉 시민감사 기능과 또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활동 기능 2가지를 추가를 해서 시민감사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3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고충민원 조사 처리 기능입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이나 불합리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이를 조사 처리하고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고요. 2번째로는 시민감사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이나 또 자치구, 시 산하기관에서 행한 행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수로 또는 시민단체 대표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기된 그 감사 청구 사항이나 시의회에서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 활동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서울시나 시 산하기관이나 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용역 계획을 체결한다든지 문품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다든지 그리고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이 문제가 없는지 이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목할 만한 성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희 위원회 출범 이후에 고충민원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 감사 청구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양적인 증가 이외에도 질적인 면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 관료적인 시각에서 탈피해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서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 그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출범하기 전부터 지난 2008년서부터라고 기억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운영하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2008년부터 서울시는 감사부수 소속으로 시민감사 옴부즈만 몇 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그 직무상 독립성과 예. 직무 전념성 또 전문성 확보 등 측면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는 옴부즈만을 기존의 시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예, 예.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드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와 어울러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의 근무 시간을 늘리고 예. 또 신분을 갖다가 보다 확실히 강화하고 예. 또 지원 인력을 대폭 보강을 해서 현재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전에 집행부에 있었을 때는 그나마 물론 이제 뭐 시간이라든가 뭐 옴부즈맨의 뭐 지위 같은 게 보장이 안 되니까 좀 뭐랄까요 자원봉사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했겠지만 그 대신 집행부에서 무슨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잘 주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독립기관이 돼가지고 뭔가 조직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비협조적이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런 그 측면보다는 종래에 이 감사부수 소속으로 있을 때는 예. 시장 이제 직속으로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공무원들하고 같은 입장에 대해서 그렇죠.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중립적에서 감시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그런 점이 좀 미흡했다. 그런 예. 점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자료 협조 관계는 조금 소극적 면이 있다 할지라도 예. 보다 더 독립적인 시각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예. 감사를 하고 감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민의 민원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예. 행정기관과 민원의 입장 차이가 아주 커서 잘 쉽게 처리가 안 되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행정 공무원이 이 처리를 하는 데 대해서 민원인이 불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나 또는 행정기관의 처리가 위법 부당한 것은 아닌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경우 그런 등의 경우에는 민원 배심 법정을 통해서 조정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배심 법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의 개입 없이 변호사나 건축사나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플러스 일반 시민들로 배심원단을 구성을 해서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양측 입장을 듣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관계기관에 권고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입니다. 시민 그 민원 배심 법정인데 그런데 제대로 이 법정이 진행이 되려면 가령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행정과는 좀 다른 그런 의견들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셔야 될 텐데 그런 분들이 뭐 그 특별히 많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이 평소에 배심원단 풀을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분들도 있고 또 건축사분, 또 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도 있고 일반 시민들로서 또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추천을 받아서 된 분도 있고 인터넷으로 시민 배심원단을 갖다가 모집을 해서 한 분도 있고 그 풀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매번 이런 안건이 있을 때 한
7분 정도를 예. 이제 선정을 배심원단으로 구성을 해서 배심법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시민감사 옴부즈만도 포함될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예. 민원을 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하게 예. 자신의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예. 또 그런 주장들을 들어보고 공무원들의 주장을 들어봐서 예. 그 안에서 전문가의 식견에 따라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된 사례 중에서 좀 기억나시는 거, 좀 주목할 만한 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최근에 저희들이 민원 배심 법정에서 심의를 한 사례인데요. 민원인이 도시철도 역사 내에 안경업소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 관할구청에 안경업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 관할구청에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예. 그런 이유로 그래서 용도가 확인이 불가능하니 이거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민원인이 배심법정을 녹화를 했는데 예. 저희 배심법정에서 심의한 결과 안경업을 하고자 하는 곳은 도시 철도 내 역사 시설이기는 하지만은 예. 근린 생활 시설의 일종인 안경업 운영이 가능한 곳이고 아하. 또 안경업 등록과 관련해서 규정해 있는 관계 법령에는 건축물 대장 생성 여부에 대한 것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어허, 예, 그런 점을 예. 확인하고 안경업 개설 등록을 받아주도록 관할구청에 예. 권고를 해서 해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뭐 공무원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뭐 되게 하려면은 뭐든지 되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안 되게 하려면 정말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민원 배심 법정에서 사실은 움직여라. 관련 법정이 구멍이 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서 조금 되도록이면 책임을 어차피 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 법령 위반했다고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민원인 입장을 좀 들어줘라. 이렇게 권고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안 들어줄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그 주민 감사라든가 예. 또 공공사업 감시 활동에 뭐 기억나시는 그 사례 있으십니까? 예. 주민감사 사례를 먼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구로구에 있는 어느 전통시장입니다. 예. 이 전통시장이 이제 오래돼서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정 동의자 수가 이제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 법정 동의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 쪼개기 등 편법이 동원이 되고 또 예. 관할구청의 관련 공무원이 특정 집단의 편을 들어서서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예. 주장하면서 감사를 이제 청구한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를 해보니까 역시 법정 동의자 수 확보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예. 관할구청에는 그것을 재검토하도록 권고를 하면서 일부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발견하고 향후 이러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그런 사례인데 예. 이게 그냥 시장 정비 사업이니까 큰 이권은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시장에서 허가를 받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 취합을 잘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 특정한 집단에서 예. 자신들의 지분을 막 쪼개가지고 사람을 허위로 늘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그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예. 제도적으로 이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일부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도 있고 예. 또 동의자 수를 이게 편법으로 예. 쪼개긴 점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동의자 수 확보는 다시 검토를 해라. 예. 다시 해서 확실하게 동의자 수 확보가 되면은 예. 해주도록 해라.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예. 아유,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주민 감사 사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 기억나시는 예. 것이 있습니까? 어느 자치구에서 네. 구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해외 연수가 관광성, 또 외유성 연수였다. 예. 라고 주장하면서 예산 낭비를 했다는 측면하고 예. 또 그 연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을 보니까 타 자치단체의 보고서를 표절을 했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이제 청구한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감사를 해보니까 여행 일정이 당초 여행 계획과 일부 이래 변경된 부분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관광성 외유성이다 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아하. 그런 점은 관광사 여유라고 인정할 수 없지만은 예. 여행 경비의 일부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환수하도록 하고 예.
여행 보고서가 표절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여행 보고서 중에서 여행자가 직접 그 느낀 바나 판단을 적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표절에 하는 등 그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앞으로 그러한 유사 사례가 없도록 그 앞으로 그 여행 보고서와 관련된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뭐 이거 저 자치구의회 의원 정도 됐으면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돈이 없으신 그렇죠. 분들도 아니고 그 뭐 세금으로 여행은 아니더라고요. 해도 연수를 다녀와서 네. 그러면 연수를 다녀온 목적이 있고 자기가 느낀 게 있을 텐데 네. 그걸 정확하게 보고서로 적어내야지 그걸 표절한다는 게 느낀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은 갈 필요가 없었던 분이잖아요. 아니 공공사업 감시활동 사례도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 보니까. 시 산하의 어느 기관에서 역사교육 문화관 건립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파를 하게 되는데 예. 발파를 함으로써 큰 바위가 생기고 또 작은 돌이 나오고 그렇죠. 자갈이 예. 나오고 하는데 그러겠죠. 그걸 이제 원래 그렇게 나오면은 그걸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아, 예.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을 발견을 하고 예. 그것을 매각 조치를 해서 그만큼 공사비를 감행하도록 그게 한 수천만 원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엄청난 돈인데요? 감행하도록 예. 권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 오늘 이게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하시면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것도 있지만 세금이 새나가는 걸 갖다 꼼꼼하게 잘 감시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세금들이 활용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민감사 옴부즈맨 위원회가 하는 일도 다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예,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 위원회가 하는 업무의 특성상 예. 특별히 요구되는 자질이라 그럴까 예.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억울함을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일인데 그 예. 민원 업무의 특성상 무엇보다도 민원의 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을 하고 예. 또 해결 방안을 찾아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저희 위원회 옴부즈만이나 조사관들은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때때로 민원인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또 막무가내식 자기 주장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상당히 인내심이 요구되는 그럴 때가 있고요. 예. 또 시민감사나 공공사업 감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예.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예. 그게 만만한 일이 이제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 위원회는 그 옴부즈만이나 조사관들을 하여금 그러한 자질을 함양하고 역량을 정진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또 다른 사례를 또 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그 역량을 정진시키기 위한 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옴부즈만들이 저는 확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7분이 어떻게 다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아쉬움도 있으시다면서요? 이 옴부즈만 위원회의 아쉬움. 예, 저희 위원회가 출범을 한 지 이제 2년이 예. 되었는데 아직도 저희 위원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난 3월 2일 날 저희들이 2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대시민 보고회 겸 토론회를 했는데 예. 그때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신 어느 언론사의 시청 출입 기자분입니다. 예. 기자분이 자신도 이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 깜짝 그 놀라움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홍보가 미흡했구나 하는 그 죄송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저희 위원회 활동을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자치구와 함께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러니까 광역 지자체에서도 이런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위원장님께서 보시면 지금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는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도 우리나라도 하는 곳이 한 25곳 정도가 있습니다. 예. 많은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독창적이고 선진적인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가 예. 한편으로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정을 감시하는 그런 기구로서 국내외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선진적인 모델, 예. 명품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예.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저는 이 옴부즈만 제도를 정말 잘 발전시켜서 예. 더 많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예. 더욱더 구석구석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서 예. 여기 경험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뭐 그 수장도 되시고 예.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시청에 와서 또 행정부서의 어떤 장이 돼서 예. 근무도 하시고 예. 공공기관의 장도 되시고 이러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왜냐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옴부즈맨 자체가 일정 정도 그러한 그 구석구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고 충분한 경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예. 서울 시민들이 옴부즈맨 제도의 혜택을 보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나요? 예. 일단 그 저희 위원회를 방문하시면은 그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예. 전화는 2133-777번입니다. 7이 4개입니다. 예. 이 번호로 전화를 하셔도 좋고요. 예.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예. 응답수 코너가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신청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서울시를 떠나서 제가 지금 김포로 가서 살고 있는데 떠나기 전에 이 옴부즈맨의 이제 문을 갖다 좀 노크를 먼저 해볼 걸 그랬습니다.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서울에서.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감사 옴부즈맨 위원회 계획 또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직도 시민들께서 저희 위원회를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위원회 활동을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시민들에게 저희 위원회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귀 기울여 경청하고 또 시민의 억울함과 불편함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는 시민들을 위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서울시정과 관련해서 억울하거나 불편한 점 그리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를 찾아주시고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문제가 있을 때 뭐 시민사회 단체들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은 먼저 이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 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보시고 그래서 체계적인 보장되어 있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오늘 확실히 아셨으니까요. 2133-7777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뭐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하고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 위원회의 정기창 위원장님 모시고 2주년을 맞은 시민감사 옴부즈맨 위원회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